권혁성 원장의 한방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혁성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유경입니다. 네, 오늘은 팔체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체질과 수체질에 대해서 또 이제 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 이 체질은 뭐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나는 무슨 체질이에요. 뭐 연예인들은 누가 뭐 이런 그게 제일 체질이에요. 궁금하죠. 네, 이런 거에 있어야 재미있어요. 근데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그분 체질이 그게 정말 맞는지는 감별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일단 우리 금 체질 이야기를 했지만 TV에 나왔던 우리 탤런트 여성 탤런트는 금 체질이라 그래서 냉장고에 조개 종류가 잔뜩 들어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우리 금 체질로는 뭐 한간에 금 체질은 어떤 체질이냐면 딴 사람들한테 대쪽 같고 꼼꼼하고 싫은 소리 듣는 거 하는 거 되게 싫어하는 그런 유형의 체질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네. 어떤 사람들은 뭐 우리 이명박 MB가 또 금체질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은 박근혜 박 대통령 이런 분들이 금체질이다 뭐 이렇게 보기도 같은 합니다. 체질이시네요. 부모니까. 네. 네. 그리고 목 체질은 목양은 땀 흘리면 좋고 그리고 피부도 거칠고 그런 체형들이 많기 때문에 육식 좋아하고 뭐 어떤 체형인지 나오죠. 그래서 뭐 한간에 이야기한다면 우리 방송인 중에 김구라 씨나 뭐 이런 분들이 이런 체형이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네네. 그렇지만 이런 이야기를 하면 제가 또 우리 사상 체질을 하는 후배들한테 팔체질하는 후배들한테 혼날 수 있어요. 선배님 왜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이렇게 혼날 수도 있습니다. 재미로. 아니 살펴봅시다. 아까 이제 방송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께서 공부를 많이 하신 선생님들일수록 신중하시다. 겸손하시다. 맞습니다. 그런 말씀 해주셨는데 와닿더라고요. 네, 변은 무르익을수록 머리를 숙입니다. 사실 할수록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환자들은 병원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자마자 저기 금체질이 걸어오네 막 이렇게 점쟁이처럼 찍어주시는 선생님이 속이 시원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어려움이 있죠. 네네.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토체질 그럼 설명을 해주세요. 자, 토체질은 사상의학적으로는 소양인에 해당된다라고 비교를 하는데 네네. 단순한 거는 아니지만 왜 그렇게 비교를 하냐 하면 토는 토양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소양이는 비대신소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 그래서 췌장이 가장 토양이는 크고요. 그다음에 심장, 간, 폐, 콩팥이 가장 약한 체질이에요. 토음이는 위장이 가장 크고요. 그다음에 방광이 가장 약한 체질이에요. 그래서 위장, 대장이 조금 강하고요. 소장이 중간에 있고 담, 방광 순으로 점점 약해지는 체질이 토음 체질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 토양 체질은 소양인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좀 있는데 이 토음 체질은 정말 10만 명 중에 한 명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견해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특이 체질이에요. 제 안에도 토음 체질로 분류가 돼서 한 번은 식이 조절시킨다고 한번 체질을 전문으로 하는 아주 실력 있는 후배에게 한번 진료를 시켰었는데 몇 개월 동안 굉장히 울상이었어요. 먹을 게 보고밖에 없다고. 그래서 그 삼시세끼를 복요리 먹고 미나리 먹고 뭐 이랬던 기억이 있어요. 네네. 그래서 토양 체질로 본다면 우리가 뭐 탤런트 같으면은 같은 경우에 우리 김신영 씨, 우리 개그우먼 김신영 씨 같은 사람들이 이런 체질이 아닐까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고요. 몸에 좋은 거는 쌀이나 보리, 밀가루 같은 것들은 몸에 맞는 거고요. 네네. 새우, 게 이런 것들은 몸에 맞는 거고요. 영지버섯, 구기자차 이런 것들은 몸에 좋은 거예요. 네. 뿌리 채소도 맞고요. 네. 이 토양인 체질은 먹을 게 많아요. 그런데 해로운 거는 반대로 토마토가 몸에 해롭고요. 개고기, 그다음에 소고기는 몸에 안 맞고요. 오히려 이제 그 외에 돼지고기는 몸에 맞아요. 그리고 카레나 열이 많은 거 있죠. 생강, 인삼 이런 것들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삼이
먹어서 부작용이 났다라면 토양인 체질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인삼만 먹으면 머리가 아프고 터질 것 같아요. 이런 사람들은 토양인일 가능성이 너무 흔히 높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막 스테미나 음식이 몸에 안 맞는 거네요. 뭐 개고기, 네네. 뭐 네. 인삼 뭐 이런. 네네. 열이 많은 그런 체질이 안 맞고요. 네네. 토음인은 어떤 약이든지 토양 토음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약의 부작용이 나기 쉽기 때문에 약 같은 거 먹을 때 항상 좀 주의해서 먹어야 되고요. 네네. 그리고 약간 시원하게 먹는 게 토음인한테는 더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토음 체질에는 복요리, 그다음에 보리, 양배추, 오이. 그래서 복하고 양배추, 돼지고기는 좀 맞는 체질이에요. 네. 사모님 그때 체질식 하실 때 정말 힘드셨겠어요. 네, 복하고 돼지고기 조금 먹었어요. 그리고 포도 뭐 이런 것들 먹고요. 네. 몸에 해로운 거는 똑같이 이제 개고기나 계피나 인삼, 뭐 녹용. 그래서 녹용 먹고 부작용이 생겼다. 그러면은 토음인일 토음이다.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마지막으로 우리 수체질을 알아보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게 이게 장기의 크기에 따라서 분류를 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크기가 작으면 약한 건가요? 예, 여기에서 이제 크다, 작다라는 거는 해부학적 사이즈가 크다, 작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그 기능이 강하다, 약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네. 질문 잘해 주셨어요. 헷갈리는 청취자들이 많을 것 네네네. 같아요. 네. 대소라고 하는 거는 기능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네. 수체질은 사상으로 보면 소음인에 비교할 수 있어요. 그 이유가 소음인은 신대비소라고 이야기를 해서 신기능이 튼튼하고 비장 기능이 약하다라고 했는데 수양인은 신장 기능이 가장 크고요, 강하고 네. 췌장 기능이 가장 약해요. 그래서 신 다음에 폐, 간, 심장, 췌 이렇게 5가지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수음 체질은 장부로 배속이 되기 때문에 방광 기능이 가장 크고요. 가장 약한 게 위장 기능이에요. 네. 그래서 수양 수음 체질은 소화장애가 있는 체질이 더 많고요. 그다음에 땀 흘리면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체질이 많고요. 네네. 그리고 오히려 이런 체질들은 몸이 냉할 것 같지만 여름 되면 더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땀이 나니까. 차라리 땀이 안 나는 가을 겨울이 오히려 더 낫고요. 수음 체질도 마찬가지로 소화가 안 되는 체질이고요. 그리고 항상 소식해야 건강한 체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양 수음 체질은 토양 토음 체질과 정반대로 인삼을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홍삼을 먹으면 너무 좋아요. 그래 사실은 대한민국에 홍삼 천국이 돼 있어서 모든 보약을 홍삼을 요즘 선물하잖아요. 한약 대신에 한약이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 모르니까 일단 홍삼 안전한 정땡땡 대기업에서 만든 홍삼을 먹이자. 그래서 네네. 홍삼을 하는데 사실은 홍삼이 맞는 체질은 수음 수양밖에 없거든요. 체질론적으로 본다면 8체질 중에 홍삼을 먹을 수 있는 체질은 서너 가지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반대로 그렇게 건강을 해칠 대중적으로 수 먹을 만한 않고요. 음식이 건강을 아니다. 해칠 수도 있어요. 네네. 홍삼을 그런데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이유는 인삼을 쪘기 때문에 인삼의 부작용을 조금 중화시켰죠. 네. 한번 찌면 열이 좀 빠지거든요. 그래서 부작용이 덜 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시 돌아가서 이 수양 체질이 몸에 유익한 거는 닭고기예요. 엽서고기, 노루고기 이런 고기가 맞는 체질은 수양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생강, 오렌지, 사과, 망고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망고 인삼이 맞는 체질이 수양 체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수양 체질이 절대 먹으면 안 되는 게 보리예요. 보리. 네, 그다음에 새우, 게, 돼지고기 이런 것들은 절대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차게 먹는 것, 얼음 갈아서 먹는 것, 생굴 이런 것들이 몸에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 어릴 때
보리차 항상 끓여놓고 먹지 않았나요? 네네 그랬죠. 결명자 보리차 번갈아 가면서. 근데 이제 아이들 젖먹이 아이들이 이제 물 먹일 때 어릴 때는 끓여서 먹인다고 보리차를 먹였었어요. 우리 김미옥 TD의 아이는 그렇지 않았는지 모르겠는데 보리차를 끓여 먹였을 때 건강한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보리차를 먹이면 이 수양수염 체질, 수체질들은 보리 때문에. 보리 때문에 설사하거나 장을 손상이 와요. 그럴 수 있구나. 네, 그래서 체질을 알면 좋은 점이 바로 이런 데 있습니다. 네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은 보리차 대신에 예, 뭐 현미나 인삼차. 아니요, 현미차 있잖아요. 그죠? 현미차. 현미 같은 거 끓여서 먹거나 그렇게 하셔야죠. 그리고 이제 수음 체질은 수양 체질과 거의 유사하게 가신다라고 보면 되고요. 꿀 같은 것들이 몸에 잘 맞고요. 네네. 먹는 음식은 조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기사항은 사우나는 금기사항, 수음 체질은 땀 흘리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금기사항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네네. 저희가 3시간에 걸쳐서 체질에 대한 이야기 계속 나눠봤는데요. 네. 체질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좀 이렇게 유의해야 될 거라든지 좀 당부하고 싶은 그런 말씀이 혹시 있으실까요? 네. 체질을 알면 우리가 유익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실제로 체질의학을 통해서 내가 예전보다는 훨씬 가렸기 때문에 건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조금 더 발전시키면 좋은 부분이 있는데 또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체질이 감별이 잘 안 돼서 오히려 더 훨씬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여기저기 갈 때마다 체질 감별을 달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더 한의사들에 대한 불신이 네. 더 많아지기도 하고요. 왜 가는 곳마다 다르냐. 그래서 이런 체질의학은 분명히 우리가 개성하고 살리고 발전시켜야 될 중요한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또 앞으로 조금 더 주의 깊게 접근해야 되는 학문이다라고 보시고요. 재미로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자기 체질이 뭔지를 보고 테스트 해봐서 예를 들어서 인삼 먹으면 나 좋아 그러면은 일단은 내가 수체질로 보고요. 인삼 먹어서 나빠 그러면은 토체질로 보고 이렇게 우리가 감별해 볼 수 있지만 내가 완전 체질식을 해서 어떤 특수한 질환을 치료하겠다라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조금 전문적인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네네. 감별한 뒤에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정보, 유익한 정보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권혁성, 서유경, 제작의 김미옥, 박송이었습니다.